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희대학교에 소장된 경희고속총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우리나라 최초의 화포로 알려진 경희고속총통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자 채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됐다고 알려진 경희고속총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는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장 오래된 총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데서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직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라도 나서서 한번 방송을 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방송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릴 경희고속총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경희고속총통은 세종의 무기개혁 이전에 고려에서 사용되었던 총통으로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총통은 총부리, 약실, 손잡이 부분으로 구분되지만 내부에 경목이 없는 형태로 명나라 초기의 총통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특히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총통에는 총뿌리 중간에 마디가 하나만 있는데 경희고속총통 역시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세종 27년 1445년 이후에 제작된 총통의 총부리에는 마디가 여러 개 있어 경희고속총통과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경희고속총통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종의 무기개혁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경희고속총통의 외부 모습은 1372년에서 1379년 사이 중국에서 만든 소형 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총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내부 지름이 좁아지며 하약을 넣는 약통에서 내부 지름이 넓어지고 둥근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총통의 내부 모습은 스웨덴의 모슐트에서 1861년 발굴된 총과 같다고 합니다. 또 이 총은 현재까지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총이라고 하는데요. 경희고속총통은 한 번에 하나의 화살만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다 합니다. 즉 연달아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때문에 무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세종의 무기개혁 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의 총통은 다양한 종류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크기에 따라 승자총통, 사승자총통, 소승자총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통의 발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부리에 가늠쇠가 부착되기도 하였으며 하약 폭발로 인해 총통이 뜨거워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 손잡이와 총통을 조립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희고속총통은 청동 함유량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는데요.
이후 제작된 총통의 재료와 성분도 변화하였는데 이 또한 무기 발전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가장 오래된 총통을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는 현재까지 전하는 소승자 총통 24점 가운데 13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경희고속총통을 눈여겨볼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저 스스로가 이제 넘겨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설명드려볼까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나서 그래야지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미지를 띄워드릴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미지냐. 자,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드리자면은, 조선 이제 세종대의 총통,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에 개발된 총통하고, 또한 또 이제 경희고속 총통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 말이죠. 그래야만 좀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세종대에 조선 세종대에 개발된 총통부터 크게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제위하던 때에 개발된 총통을 보면은, 자, 바깥에 나와 있는 구경의 크기부터 안쪽에 있는 구경의 크기까지 이제 길이를 한번 보자면, 구경의 크기를 보자면은 24.1mm 똑같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경희고속총통 이거를 크게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구경이 어떻게 돼 있나. 경희고속총통 같은 경우는 구경의 크기가 다르게 돼 있죠. 자, 보자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총통의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은 16.2 여긴 센치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는 미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센치가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16.2cm로 나와 있죠. 근데 이 경희고속총통 맨 안쪽에 구경을 이제 보자면은 12.5cm로 나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구경의 크기부터가 다르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미지까지 이제 공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려 하느냐. 그러니까는 경희고속총통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총통이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경희고속총통이 바깥에 나와 있는 구경과 안에 들어가 있는 구경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경희고속총통의 이제 크기가 구경이 둘 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세종대왕 때 와서 총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예, 이거 같으면은, 예, 이거는, 예, 또 다른 이미지를 띄워드려 볼까 하는데 말이죠. 예, 이것도, 이미지를 좀 띄워드려야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다 보니까는, 자, 이게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에 사용하던 이제 총통 관련된 걸 찾다가, 그러니까 예, 고려시대 때 쓰던 총통은 이제 화살 형태의 포탄이죠. 그러니까 포탄을 예, 저렇게 화살 형태로 된 포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화포에 쓰는 포탄이라고 하면은 그 둥근 공 모양 형태의 쇠공으로 된 그런 거를 먼저 또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 고려시대 총통 같으면은 처음부터 쇠공 모양의 포탄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미지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이미지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화살 형태의 포탄을 먼저 사용했다 하는데, 보시면은 한쪽은 그러니까 화살 형태의 포탄 중에서 맨 위에 거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가느다란데 길게 나 있죠. 반면에 맨 밑에 거는 어느 정도 위에 거에 비해서 두께가 좀 두꺼운데 길이가 짧게 돼 있고, 그런데도 요 총통에 딱 맞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 바깥에 구경하고 안쪽에 들어갈 때 구경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화살 형태의 포탄의 결합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맞게 결합이 됐다기보다는 이 총통 바깥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빈틈이 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왜 저런 식으로 고려시대 때 총통은 왜 저렇게 화살 형태의 포탄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왜 결합 구조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 예,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의 총통이 경의고속 총통의 그 구경의 크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것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그 포탄이 그 둥근 쇠공 모양의 둥근 형태의 포탄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이 그 포탄 통통의 맨 안쪽에 있는 구경까지는 어느 정도 맞게 들어가지만은 그 만약에 쇠공 모양의 포탄이 그냥 발사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발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바깥쪽에 나와 있는 그 통통의 바깥쪽의 구경은 크기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둥근 쇠공 모양의 포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구경의 크기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경의 구조 때문에 빈 틈이 생기니까는 그 틈 사이로 화력이 새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틈 사이로 화력이 새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탄이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기도 전에 화력이 새나간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약간 좀 포탄의 위력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단점들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는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롭게 총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이게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조선 세종대 총통부터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구경이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경이나 크기가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조선 세종대에 와서 이제 이때부터 총통이 개발되면서는 이제 구경의 크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때부터는 빈틈 사이로 화력이 새나간다든지 이제 그럴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경의고속 총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 구경이 크게 돼 있다 보니까는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둥근 쇠공 모양의 포탄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 통통 안쪽의 구경은 크기가 작게 돼 있는데 이제 포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 옆으로 빈 틈이 생기다 보니까 포탄이 날아가기 전에 이런 틈 사이로 화력이 새나간다는 단점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화포를 다시 새롭게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말고도 또라는 단점이 하나 더 있는 게 그냥 요 통통의 바깥쪽 구경 크기와 안쪽 구경 크기가 다르니까는 또 만약에 이제 구경이 크기가 다른 상태에서 이제 포탄이 이제 화약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또 빈틈으로 화력이 새나가는 단점뿐만 아니라 구경의 크기가 안 맞다 보니까는 포탄이 이 안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포탄이 안에서부터 이제 지그재그로 막 흔들리면서 구경이 바깥으로 나가면서는 안 맞으니까는 옆으로 살짝 비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비껴 날아간다는 그런 또 하나의 단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도 세종대왕 때에 이제 세종대왕 때에 와서 그런 단점 또한 보완하겠다는 이유에서 보완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 통통의 구경을 똑같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바깥의 구경, 그러니까 이 통통 바깥쪽의 구경이 다르다 보니까는 포탈이 날아가기 전에 화력이 미리 새 나가서 위력이 떨어진다는 점, 또 구경의 크기가 바깥에서 크기 때문에 포탄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포탄이 흔들리면서 옆으로 비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라는 단점, 이런 두 가지의 단점을 이미지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고 또 있는 게,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경의고속총통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말고도 경의고속총통이라는 이름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지를 찾아온 게 있는데, 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게 경의고속 총통인데,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는 뭐가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게, 이거를 홍무 10년 총통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의고속 총통은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홍무 10년 총통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려시대 때 사용하는 총통이 또 하나가 있었고, 또 말고도 뭐 홍무 18년 총통이라고, 그것도 가져온 이미지가 있는데, 어디 잠시만요. 이름 부르는 게 뭐 홍무 10년 총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홍무 18년 총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조가 나와 있는데 홍무 10년과랑 차이가 없죠. 자, 통의 불이 약통, 여기 또 손잡이 부분, 또 손잡이, 당시에 그 손잡이 부분 같으면은 나무 막대를 꽂아서 사용했던 약간 승자 총통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손잡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고려시대 때 사용했던 총통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 총통, 고려시대 때 화포는 또 그 화살 형태의 포탄을 사용했다고 하니까는, 또 관련된 거를 찾아본 것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고려시대 총통을 이제 보고, 오늘날의 고려시대 때 사용했던 총통을 복원해가지고 그 발사 시범을 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이미지인데, 이게 언제 이런 발사 시범을 해봤는지
언제 이런 시범을 언제 해봤는지 그거는 명확히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전에 그 홍무 신년 총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발사 시범을 이전에 또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게, 일단은 당시에는 이제 화살 형태의 포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찾아봤던 이미 중에 지금은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이미지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 예전에 찾아봤던 이미 중에서 이제 그 고려시대 통통의 그 구경의 크기가 바깥에 나와 있는 구경하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경이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구경의 크기가 다른 것도, 일단은 이 포탄이 쇠공 모양처럼 되어 있는 쇠공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 화살 형태로 된 포탄 같은 경우는 이게 구경의 크기가 바깥과 안쪽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딱 맞게끔, 그 구경의 크기에 딱 맞게끔 사용 가능한 그런 방법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살 형태의 그 포탄 같으면은, 그러니까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재질이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통통의 그 구경에 맞게끔 칼로 뭐 깎든지 아니면 다듬어 내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경에 딱 맞게끔 하면은 그 화살 형태의 포탄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화살 형태의 포탄이다 보니까는 그걸 뭐 딱 그 구경에 맞게끔 뭐 칼로 깎던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다듬어 내던가 해서 구경에 딱 맞게끔 사용했다라는 그런 관련된 기록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방송을 한다는 의미에,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미지를 띄워보겠다고 이제 찾아는 봤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찾아봐도 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해서 오늘 이렇게 경의고속 총통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개발돼서 가장 오래된 총통이라고 알려진 경의고속 총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도 뭐 모르는 밀리터리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는, 저는 오늘 이만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